이와쿠라 사절단 위키백과 이와쿠라 사절단 업적 일본어 1871년 1873년 또는 12개국 구미 시찰단은 메이지 4년부터 메이지 6년까지 일본 과도 정부에서 유럽과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특명 정권 대사인 이와쿠라 도모미의 이름을 따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른다. 네덜란드 선교사 휘도 베르데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으로 보낸 대사절단에 착안하여 제안하였다고 알려졌다. 출처 필요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에도 막부는 1860년에 미국 파견 사절단을 1862년에 제1차 유럽 파견 사절단과 1863년에 제2차 유럽 파견 사절단을 보낸 적이 있었다. 게요. 1871년 12월 23일에 미국 태평양 우선회사 퍼시픽 MAIL 스팀십 컴퍼니의 증기선 아메리카 호에스에스 어메러커를 타고 요코하마 항을 출발하여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그 후 미국을 횡단하여 워싱턴 D.C.를 방문했고 미국에서 약 8개월간의 장기 체류를 하게 된다. 그 후 대서양을 건너 유럽 각국을 순방했다. 유럽에서 방문국은 영국 4개월, 프랑스 2개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3주, 러시아 2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만국 박람회를 시찰, 스위스 등 12개국에 이른다. 프랑스 아돌프 티에르 대통령을 만나는 이와쿠라 사절단 1872년 12월 26일 귀로는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홍해를 거쳐 아시아 각지에 있는 유럽 국가의 식민지실론, 싱가포르 420, 홍콩, 상하이 등에 대한 방문도 이루어졌지만 이곳의 숙박은 유럽 각국에 비해 짧았다.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었으며 출발 이후 1년 10개월 후인 1873년 9월 13일 태평양 우선의 황금시대 호를 타고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부재 중 정부에서는 조선 출병을 둘러싸고 정한론 논쟁이 가열되었고 사절이 귀국한 후에 메이지 6년 정변을 겪게 되었다. 원래 오쿠마 시게노부가 발의한 소규모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대규모 사절단이 되었다. 한 나라의 정부의 수장들이 모두 나라를 떠나 장기간 외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직접 서양 문명과 사상에 접하고 게다가 많은 국정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은 컸다. 또한 동행한 유학생도 귀국 후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여 일본의 문명 개화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을 넘어 조약을 개정하고 협상을 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에 과도 정부와의 마찰을 빚었다. 또한 외유 기간의 대폭적인 연장과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의 불화 등의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 당시 조약은 마무리되었지만 돈만 버리고 세간의 대사가 무슨 이와쿠라 세간에 대해 뭐라고 변명나고 광가에서 노래하기도 했다. 사절단의 대부분은 삭발을 하고 양장을 입었다. 이와쿠라는 일본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투와 기모노를 입은 모습으로 도항을 했다. 이 모습은 미국의 신문 사파에도 남아있다. 위의 사진 참조. 그러나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아들 이와쿠라 도모사다 등에게 미개 국가로 멸시를 받는다고 설득당하여 시카고에서 삭발하고 이유는 양장을 차려입었다. 목적 이와쿠라 사절단에게 맡겨진 임무는 기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는 일과 교육, 과학기술, 문화, 군사, 사회와 경제구조 정보를 수집하여 일본 근대화를 촉진하는 일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이전 에도 막부와 협약된 각종 조약을 새 정부의 상황에 따라 대체하기 위해 메이지 첫 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1872년 7월 1일 메이지 5년을 기해 구미 15개국과 수교 조약의 개정 시기를 맞아 이후 한개년 통보로 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동의했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이것을 기회로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들의 첫째 임무는 대단히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상대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났지만 둘째 임무는 성공했다고 할 만하다. 구성 후에 언론인, 문필가로 활약하고 입헌제 정당의 창당에도 참가한 후쿠치 게니치로
후에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1902년 영일 동맹 체결 시 주영 공사였던 하야시 다다스. 귀국 후 미구 회람 실기를 펴낸 구메구니 다케. 세이난 전쟁에서 죽은 무라타 신파치. 이후 도시샤 영어학교를 열고 기독교 선교에 평생을 바친 니이지마조. 사절단 46명, 수행원 18명, 유학생 43명이었다. 사절은 사스마를 중심으로 서기관 등은 이전 막부의 신료들이 선정되었다. 이와쿠라 도모미와 그 사람을 돕는 부특명 전권대사 3명이 동행하였다. 부특명 전권대사는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로 당시 정권의 장관이었다. 이와 행정가들과 학자들도 대동하였는데 그 총수는 48명이었고 함께 데려간 유학생 60명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하고 나서 귀국하여 일본을 지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절단 특명 전권대사 이와쿠라 도모미 부사 기도 다카요시 가스라 고고로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야마구치 마스카 이 여행 중에 이와쿠라는 각국에서 격렬히 충격받았다. 미국의 근대 국가다운 모습은 이와쿠라의 사상을 훨씬 뛰어넘어 상당히 충격스러워서 산조에게 전한 서신에도 음부를 진흥시키는 사상에 밖을 나오는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적혀 있다. 그 원인은 철도에 있고 일본의 번영은 철도에 걸려 있어 일본의 동서를 잇는 철도 설치가 급선무가 되었으므로 이와쿠라는 귀국하고서 일본 철도 회사 설립에 적극으로 관여했으며 영국에서는 일본에서 생각할 수 없는 공업 기술에 압도되었다. 이미 사절단은 조약 개정이 아닌 각국에서의 유학이 주요 목적이 되었다. 이와쿠라 구미 사절단 김동수 일본 해외 사절단 개방화 역사 포문열어 2년 남짓 세계 돌며 근대화 문물 등 시찰. 당시 조선 쇄국 정책 강화 참 어리석도다. 1871년 12월 23일 이와쿠라 사절단 일행이 승선한 미국. 화륜선 아메리카호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출항했다. 배에는 외무 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를 비롯한 고위 관료 등 시찰단 107명이 타고 있었다. 그때 일본 한 해 예산이 5,773만 엔이었는데 이들의 여행 예산이 50만 엔이었다. 국가 예산 1% 정도가 투입된 대시찰 여행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이와쿠라 호칭은 당시 사절단의 특명 전권 대사였던 이와쿠라, 도모미의 이름을 따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했으며 12개국 구미 시찰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공식 목적은 일본이 기독교 박해국이라는 오해 해소에 있었지만 실제는 미국과의 불평등 개항 조약 원인을 찾아 개정함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사실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 때 미국과 맺은 조약은 불평등했다. 그래서였든지 당시 태정 대신 국무총리 산조 사네토미 송별사는 비장했다. 앞날의 대업 성공 여부가 이 여행단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미국 땅각지를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모든 것을 보고 또 보고 오라. 허동현 19세기 한일 양국의 근대 서구 문물 수용 양태 비교 연구 참조. 이와쿠라 사절단 여행에는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등 정부 수뇌부, 공무원 47여 명이나 빠져나가는 바람에 당시 일본 정부는 유수정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만큼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본 근대화 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사절단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그곳에서 워싱턴 D.C.를 거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프로이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를 시찰했고 돌아올 때는 이집트, 싱가포르, 사이공, 홍콩, 상하이 등지를 방문한 후 1873년 10월 13일 귀국했다. 장장 1년 10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에서 사절단이 배운 것은 오직 근대였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일본 전통 복장과 상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여행단 단장 이와쿠라가 한 달 뒤인 2월 25일에는 상투를 잘라버리고 양복을 입은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사진 참조. 그가 난생 처음 본 근대의 충격은 그 정도로 컸던 것이다.
사절단은 각자 모두 자기 분야에서 살핀 충격적인 사실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질문한 것들을 각기 기록했다. 당시 영국 신문 더 타임스는 이 여행단에 대해서 일본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시찰단의 귀국 보고 이후 일본은 오직 천황제도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근대국가 작업을 진행했다. 제일 먼저 권력적인 각 번들의 행정 단위를 현으로 격화하고 새로운 중앙집권국가 기틀 개혁을 했다. 그리고 미구회람실기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의 일반적 이익과 국가 개발을 위해라는 요지의 부원으로 출판했다. 책 내용 꾸밈은 당시 시찰 단원들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적합한 일본어가 없어서 도화로 많이 소개했다. 정부에 복귀한 이와쿠라 시찰자들은 특히 영국의 산업 발전과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모습과 스위스의 교육과 독일의 법률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했다. 그리고 마침내 타라입구의 길을 갔다. 사실 일본은 1582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10년 전에 이미 10대 소년 4명을 바티칸에 파견해 유럽을 시찰시켰던 일이 있었고 1641년에는 나가사키 데지마에 개설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무역 상관을 통해 네덜란드, 난학 등 유럽의 근대 초기 정치 사회 제도와 갖가지 과학기술 정보를 접했다. 그러나 이와쿠라 외국 시찰 사절단에 의한 근대 정보는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그렇게 쇄국 일본은 해외 웅비의 근대화로 전환됐다. 이 당시 조선은 어쨌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으로 출항하는 1871년 6월 1일 조선 강화도에 미국 함대가 입항해 조선 조정에도 통상수교 요청을 했다. 그러나 조선은 반격부터 했다. 그러자 미국 함대는 강화도에 포격으로 응수하고 돌아갔다. 강화도 섬에는 9인치 포에 맞아 수처럼 타버렸거나 흰옷 위로 선열이 낭자한 200여 명의 조선 병사 시신이 흩어졌다. 신미양요 참조. 조선은 이 사건을 조선의 승전이라고 외쳤다. 어떻게 이토록 조선은 일본과 서로 다를 수가 있었을까? 신미양요 종료 사흘 뒤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1811년 끝난 통신사 외교 이후 55년 만에 다시 이뤄진 공식 전문 통보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에 이런 당부의 말을 했다. 귀국에서는 방비를 잘 갖추고 별난에 대처하고 있는가 진땀이 솟구치는 부끄러운 충고였다. 일본이 얼마나 조선을 어리석다고 여겼을까? 조선 조정은 일본이 12년 전 이미 개항했다는 사실도 미국 등 서구 국가 군함들은 대포로 무장한 사실도 일본의 조야 인사가 집단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시찰이 왔구라. 사절단을 간다는 사실 등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일본은 자신들이 서양 문물을 배우는 것을 조선이 모르도록 숨긴 것이다. 일본은 그토록 조선 개화를 경계했다. 오늘도 한일 간에는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하다는 식의 질시 경쟁을 하고 있다.